핵심 주요 광물은 중국이 무역 역조입니다. 그중에 요즘 역시 제일 많은 게 지금 배터리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리사이클 사업은 비교적 이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이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앞으로 따라올 거고, 절대 금액은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고 감소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 구조 판사가 자꾸 바뀌고 있는 그게 눈에 많이 띕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 교수시죠. 박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 그 전기차의 지금 핵심 소재죠. 네,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 LFP 배터리, 그다음에 삼원계 배터리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중국이 계속 LFP 배터리의 점유율을 높여나가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삼원계가 중심인 한국 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별 영향이 없다라는 의견도 좀 많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중국 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그 최근에 한국 내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맞는 얘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 관찰 포인트를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내에서는 우리 다 지금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 내에서 중국의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외에 그 사이에 매년 10%포인트씩 올라갔지 않습니까? 점유율이.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견제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중국 내에서 주로 이제 증권가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보도는 외부 리스크 방지,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 리스크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나라를 위주로 가야 되고, 미국, EU에서 어떤 대응을 해왔을 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미국은 그 인플레이션, 반인플레이션 법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재활용을 하라,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물론 시장 점유율은 단기간 내에 계속 높아질 것으로 어디서나 보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역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리스크 방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리스크 방지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리스크 방지를 하면은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 기업이 이제 중국 내에서 그 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 분야에 합작 투자를 했지 않았습니까? 현재 합작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해외 진출할 때 상대적으로 압박이 덜 할 것이라고 이제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또 중국 그 배터리가 미국이나 EU로 들어갈 때 우회할 수 있는, 좀 더 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 하는 이제 부분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리사이클 분야하고 동남아 쪽을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그 중국 내부는 원래 삼원계 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LFP 배터리가 더 많은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결국 싼 원가, 자동차의 가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경쟁 그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 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그 삼원계 LFP를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삼원계를 하다가 갑자기 LFP를 돌아선 것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의 어떤 압박 요인, 리스크 요인을 감안했다기보다는, 혹은 경쟁자가 있건 없건 이제 이걸 감안했다기보다는 역시 가격입니다. 지금 LFP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가격이 대개 평균 한 30% 정도 이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LFP를 만드는 게 훨씬 산업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중국 정부에서도 전기료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주고 있고, 또 보다 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중국이라고 하면 지금 이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에요. 네.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LFP만 한 게 지금 없다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특히 아마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좋은 요인이 됐던 게 연초부터 지금 탄산 리튬 같은 것은 요소 광물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도움을 받은 데다가 또 우리 그 메이저 전기차 업체들요, 테슬라부터 시작하고 이런 업체들이 사실 그 사이에 수년 동안 전기차 시장의 급팽창을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게 굉장히 정체 상태로 들어갔죠. 그러다 보면 여전히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이것은 비싼 가격이 가장 큰 문제다. 네. 충전 여건이 얼마나 좋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가격이 비싸서 아직까지 사지 못하겠다는 게 많으니까 아마 일정 기간은 가격 경쟁력이 시장의 판도를 가름할 것이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업계나 정부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가격 경쟁력에 기반한 것이었고요. 또 중국이 그것을 다른 나라보다 잘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메이저 또 EV 차량 업체들한테 호응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가격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는 이것 때문에 LFP 배터리의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 현상은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지금 그 전기차 이전 시대 때 혁신적인 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처음에 가전제품 중에 우리가 쓰지 않았던 뭐 냉장고라든지 VCTR이라든지 이런 제품 나왔을 때 처음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핸드폰까지도요. 그렇죠. 그게 비싼 가격도 아주 초기에는 팔리지만 그게 조금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가격을 낮춰야만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것이 상례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적어도 일정 기간은 이 시장 볼륨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2020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10%대 그 전기차 시장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것이 20%, 30%, 40% 1년마다 이 10%포인트씩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30% 후반대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 연말에 40%까지 달성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그 한국도 이제 뭐 여러 배터리 업체들이 LFP 배터리 개발을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예. 어쨌건 앞으로는 가격이 가장 큰 그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그 요소로 봐야 되는 겠네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초중기 단계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크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시장 볼륨이 커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시장이 세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중국의 그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은 과잉 상태다 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미국인 IRA법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합작사를 통해서 우회 미국 진출하는 거 이렇게 전략을 잡은 것 같아요. 예. 아마 제가 지금 그 중국 내 소식을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 하나 더 지금 있는 게요. 중국의 산업 정책의 특징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철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력 산업에서 공급 과잉은 중국의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 중국이 단골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기까지 간 다음에는 결정적인 시기에는 업계 통폐합을 하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철강이고 또 부동산 회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분야도 실제로는 뭐 공급 과잉이라고 하지만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요. 네. 대부분 CATL하고 BYD 이 두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중국이 산업 정책 조정 차원에서 정리를 할 가능성도 지금 일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 중국 그 어떤 배터리 업체 혹은 전기차 관련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의 경쟁력이 좀 더 지금은 어렵지만 대형화, 폐업,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로 그 뭔가 활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고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그 과도기적인 조정 과정에서 중국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진통이 클 겁니다. 예를 들어 실업 문제라든지 유유 설비 처리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추진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긴 뭐 이게 통폐합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인력 구조 조정이고 맞습니다. 이런 거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과거의 사례 가운데 철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예. 통폐합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통폐합 이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공급 과잉 측면에서는 완화되는 압력이 있죠. 그리고 초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이 21.3% 최근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더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아마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네. 다만 중국에서 이런 고려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CATL이 그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이제까지 뭐 중국의 1위였고 BYD가 2위. 예. 근데 이게 점유율이 CATL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게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그 CATL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좀 있는 것인지 이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은 정확한 내막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들리는 바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각 또 하나의 시각은 뭐냐면 CATL이 산업 다각화를 하는 거 아닌가. 경쟁력 다각화 과정에서 여러 분야로 지금 덩치를 키워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동시에 다 BYD 포함해서 다른 업체들을 조금 더 키워서 중국에 아마 통폐합을 한다 그러면은요. 그 부분하고 연계를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정말 당연히 한 개의 회사를 남기는 건 아니고요. 몇 개의 이 군단처럼 남길 겁니다. 이제 아마 그렇게 가는 과정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CATL이 최근에 그 점유율 변동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볼만한 지금 당장의 근거는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 일단 뭐 얘기만 들어보면 올해 그 뭐죠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네. 물론 이제 그 전서부터 조금씩 줄여왔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건 이제 그 관련 그 산업이 상당히 좀 위축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시 뭔가 좋은 어떤 뭐 지금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또 좋은 어떤 호재랄까요?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원하는 바일 겁니다. 이게 뭐 소수 업체에 대한 경제 집중 혹은 또 너무 산만하게 퍼져 있는 이제 이런 문제를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테고 또 보조금 문제는 중국이 그걸 줄여서 업계가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일정 부분 잃게 된다는 그런 이제 잃게 된다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언제까지 보조금 받아가지고 해외 나갔을 때 역풍이 심하거든요. 네. 그거는 또 점점 없애왔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됐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고, 낙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좀 혼란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자의 비중이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IRA법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기업과 활발하게 합작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LG엔솔 같은 경우는 중국 화유 코발트와 리사이클 관련된 합작법인 세운다 이런 것들이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분명히 되는 거긴 하겠죠. 그렇죠. 지금 그 사실은 배터리 분야뿐만이 아니고 이 리사이클 분야는 좀 안전하게 폐기하고 재활용하고 이제 이런 분야는 사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고 과제고 또 이게 또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죠. 그렇죠. 이 배터리 리사이클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스크랩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철강도 그 스크랩 사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리사이클 사업은 비교적 이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이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앞으로 따라올 거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땐 IRA뿐만이 아니고 유럽을 더 의식한 것도 있겠지요. 유럽이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이 배터리 이 부분에 재활용, 혹은 또 유럽 시장에서 판매했을 경우에는 연도별로 해가지고 회수 비율을 다 정해버리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우리 한국과 중국 기업 간의 이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 사업은 중국 내에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독자 혹은 합자로 한 거는 있지만 중국 내에 가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또 그 상대 중국 측 파트너가 이 화유 코발트라고 이 아주 큰 기업이고 해서 아마 이게 다른 업계에도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사이클 분야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뭐 도심광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 워낙 지금 핵심 광물에 대한 그 부족 이슈, 뭐 가격 이슈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많은 광물의 대부분을 그 중국이 이미 다 선점을 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또 그들의 2차 전지 사업의 그 강력한 밸류체인 그 정점에 있고, 근데 지금 또 민족 자본주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그 중국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나요? 정말 여러 가지 시각이 많은데요. 중국이 절대적으로 광물에 대한 그 점유율, 생산과 유통, 가공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과연 그게 모든 분야에서 80%, 90%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거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많은 분들이 중국의 그 핵심 광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은 제가 역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중국에 그러면 이 광물 업계에서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렇게 다 가지고 있다면. 네. 근데 의외로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가공은 하더라도. 예. 그리고 투자는 했지만 가져와서 가공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격 통제력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 주요 광물은 중국이 무역 역주입니다. 아, 그 얘기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나온 거를 가공을 해서 파는 것보다도 해외에 투자한 거를 현지에서 가공했거나 이걸 가져와서 중국 내 가공해가지고 하는, 이건 수입이거든요. 이건 자국 내에서 한 거는 온전한 수출이고, 그러니까 수입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그 광업계에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중국도 이게 아킬레스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들
등 이 선진국이 대중국 핵심 광물 의존도 그 축소 이걸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고만한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시각은 비록 중국이 현재 기준으로는 저 매장량하고 가공 포션이 그렇게 높지만 다른 국가에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실제로 개발을 하고 채굴을 해가지고 가공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중국의 비율은 상당 부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다만 문제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제 단기적인 문제입니다. 단기, 중기에 이런 문제가 되겠죠. 당장에는 수급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핵심 광물은 사실은 거의 다 도입을 해야 되는 판인데 해외에 다변화가 돼 있기보다는 중국의 의존도가 여전히 많아서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어떤 시기에 가면 중국이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이 핵심 광물은 그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외에 폭넓게 투자했던 거를 굉장히 그 닫기도 하고 매각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까웠던. 네, 그때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봤던 걸로 기억이 예, 납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그 배터리 업계 어떻게 되리라 보세요? 그 산업에 대한 전망을? 중국 내 배터리 업계는 그 제가 그 매일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증권사의 리포트를 바쁘면 제목이라도 이렇게 쭉쭉쭉쭉 보고 있는데 그중에 요즘 역시 제일 많은 게 지금 배터리입니다. 아, 그쪽도요? 예. 리튬 배터리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거는 앞으로 전망이 밝다. 시장 기회가 국내 해외 무관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리고 국내의 여러 가지 시장 구조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외국의 압박, 미국과 EU의 압박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게 험난하지만 전망은 밝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해서 굉장히 요즘은 세부적인 그 전술, 전략 이제 이런 곳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그 압박을 이겨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가져가. 우리와 지금 이렇게 합작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예. 합작회사는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제 이 분야는 상당히 권장하는 분야지 않습니까? 리사이클 같은데 이런 게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중국의 무역 환경에서 보게 되면 절대 금액은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고 뭐 감소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 구조 판세가 자꾸 바뀌고 있는 게 그게 눈에 많이 띕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지역,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 이런 쪽의 포션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정 기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게 드러나겠지만 중국 전체의 과거에는 그냥 물건만 팔았다 이런 게 이제 무역이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그걸 산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짜가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IRA법을 위한 대책은 합작회사, 일단 현재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이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합작회사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 중국계 배터리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 경쟁력인데 가장 큰 단점은 많이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 향상. LFP 자체의 그 효율성을 높이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삼원계하고 LFP가 서로 나의 장점은 저기의 단점이고 저기의 장점은 나의 단점이고. 그렇죠. 예, 그 반대 방향으로 서로 지금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 확대.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쓰더라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 실제로 사실은 그게 뭐 최근에 조금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되게 그런 두 부분에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